안녕하세요, 리버쌤입니다. 여러분한테 가끔 메시지나 메일 받을 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미국인들은 왜 한국을 잘 몰라요? 어떤 미국 사람들은 지도에서 한국 어딘지도 몰라요. 왜 그래요? 왜 어떤 미국인들은 저한테 니하오라고 해요? 저는 중국 사람도 아닌데요. 글쎄요, 한국을 왜 잘 모를까요? 한국이 작아서 무시했어? 국력이 약해서? 일단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미국 사람들은 훨씬 무식합니다. 15번째, 미국의 민낯. 미국 사람들이 무식한 이유입니다. 미국인들에게 한국 어디 있대요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 틀릴 것 같아요. 네, 사실 최근에 어떤 조사 있었는데 북한 어딘지 물어보는 조사였어요. 근데 고작 36%만 맞췄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완전 다른 데를 찍어버렸어요. 근데 국력이 약해서 그럴까? 한국이 작아서 그럴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태평양 어디인지 모르고, 일본 어디인지 모르고, 프랑스, 영국까지 어디인지 모릅니다. 심지어 자기 나라 어디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래피 기사에 따라서 조사했어요. 세계 지도로 보여줬는데 미국 어디 깨요? 물어보는 조사 있었어요. 11%가 어디인지 몰랐대요. 진짜 말도 안 되잖아. 어떻게 자기 나라 어딘지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글을 못 쓰는 사람 많아요? 많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는 좀 많아요. 미국에서 성인 중에 50%가 중학교 2학년 수준도 못 읽는데요. 미국이 최고인지 알지만 어디 있는지는 모르고 문맹률 수준은 최고죠. 실제로 무지한 나라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미국은 5위였습니다. 야, 강대국인 미국 자랑스럽네요. 그리고 한국은 거의 꼴찌했어요. 역시 한국 최고네요. 아무튼 이쯤 되니까 아마 여러분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무식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3가지 대표적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낮은 교육. 일단 한국에서 사립학교가 있긴 해도 한국 정부의 입김이 세잖아요. 그래서 좋은 학교랑 좀 안 좋은 학교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점수를 매긴다면 아마 3점 정도? 근데 미국 학교에서 점수를 매긴다면 9점 정도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왜냐면 미국에서 정부한테 받는 돈은 한 8%밖에 안 되니까요. 그 나머지 돈은 주랑 시한테 받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좋은 동네에 있는 학교들은 예산, 펀딩 충분히 받아요. 아마 왜냐면 부모님들은 돈 많이 벌고 세금 많이 내니까, 그래서 학교 질이 계속 좋아요. 학교 질이 계속 좋으니까 그 평가 같은 거 계속 좋고 꾸준히 펀딩 받아요. 그런데 반대로 좀 못 사는 동네에 있는 학교들은 진짜 펀딩 많이 없어요. 왜냐면 세금으로 본 돈 많이 없고, 그리고 세금으로 돈 많이 못 벌면 학교 예산 줄이고, 예산 줄이면 선생님들은 누가 거기 일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이런 학교들에서 그 평가 점수가 높지 않아서 예산을 깎기도 해요. 심지어 어떤 학군에서 학교 문을 아예 닫아버려요. 예를 들어서 2013년에 시카고에서 학교 무슨 50개나 한꺼번에 문을 닫았대요. 그래서 거기 문 닫은 학교 원래 다니던 애들은 당연히 다른 학교로 우르르 가야죠. 원래 반은 30명인데 아마 무슨 60명, 70명, 100명 정도 늘어나겠죠. 그런 수업에서 어떻게 수업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스노우볼 에펙트예요. 작게 시작하고 그냥 문제가 점점 커지게 돼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도 사실 원래 좀 괜찮은 학교였어요. 근데 시간 갈수록 좀 안 좋아지고 있어요. 최근에 뉴스 들었는데 그 학군에서 그 예산 문제 때문에 선생님 무슨 150명 정도 해고하기로 했대요. 왜냐?
돈이 없어서 그래요. 아이고 여러분 표정 상상된대요. 진짜 어이없죠. 미국 정부가 왜 안 도와주죠? 학교에 돈이 왜 이렇게 없지?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알아요. 근데 여러분 미국인들이랑 한국들이랑 좀 달라요. 한국에서는 식비보다 교육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좀 많이 달라요. 문화 차이 때문인가요? 근데 아무튼 미국 사람들은 교육에 대해서 엄청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아요. 우선순위가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에서 그런 약간 선생님들 문제에 있어서도 엄청 비싼 경기장 만들었어요. 거의 무슨 월드컵 경기장 정도 컸어요. 알겠어요. 조금 오버하지만 그래도 진짜 컸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돈 주면 애들이 공부할까요? 아니면 그냥 경기장 만들까요? 두 번째, 해외 경험. 해외로 나가보면 뭐 새로운 경험하고 시야가 넓어지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이런 해외여행을 잘 안 합니다. 실제로 어떤 조사를 했는데 한국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한 50%도 안 될걸요? 네, 진짜 여권 없는 사람 많아요. 제 주변에도 아마 개인적으로 10명 중에 1명 정도 여권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조사에 찾아보니까 나라 100개 중에 미국은 60중이었습니다. 아이고 자랑스럽네요. 해외여행 1년에 0.2번 밖에 안 돼요. 진짜 슬퍼요. 이거 진짜 미국 사람들은 너무 여행 안 가요. 근데 여러분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자기 고향 떠난 적 없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에 1명은 자기가 사는 주를 떠난 적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외로 안 나가보니까 한국이 어딘지 알까?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어떻게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해서 관심 없지? 다른 나라 안 가보고 싶나? 네, 여러분 저도 이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아마 미국 사람으로서 이렇게 별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비행기 값이 진짜 비싸요. 뭐 유럽 사람들은 뭐 되게 쉽게 다른 나라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뭐 한국까지 가려면 한 200만 원 정도 돈 써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점에서 좀 이해하긴 해요. 그리고 미국 언론을 보시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좀 무섭게 보도해요. 뭐 멕시코에서 뭐 카르텔들이 많아서 뭐 거기로 가면 납치당할 수 있고, 아니면 이란 가면 뭐 바로 뭐 죽인대요. 아니면 뭐 한국 가면 무슨 지금 막 전쟁 중처럼 나와요. 그래서 저는 몇 년 전에 잠깐 미국에 왔는데 저는 뭐 한국 친구랑 카톡으로 뭐 한국말로 대화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대화 끝나자마자 옆에 어떤 아저씨 저한테 와서 Hey, where are you from, man? 막 물어봤어요. 저는 미국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한국말 하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 생각하나 봐. 저는 그냥 I'm from Texas, but I'm living in Korea right now. 이렇게 대답했어요. 갑자기 그 사람 눈을 막 가지고 막 Oh my goodness. Isn't it dangerous over there? Are you okay? You're not going back there, are you?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대답할지 몰랐어요. 막 아마 그분이 TV 너무 많이 봤나 봐요. 해외여행 가보면 생각 조금 달라지겠죠? 조금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 약간 TV 때문에 세뇌 당했어. 네. 세 번째, 반지성주의. 혹시 반지성주의란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죠? 최근에 미국에서 이거 약간 트렌드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똑똑하고 좀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뭐 과학자, 학자 다 나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아는 거 생각하고 그 사람들은 그냥 의료를 이용할 거야. 아니면 뭐 저 사람들은 무슨 책으로만 공부해서 실제로 아는 게 없다 라고 생각해요. 약간 이런 태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과학 이론 같은 걸 거부해요. 대신에 충격적인 것을 믿어요. 예를 들어서 지구가
불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미국 인구 중에 한 2%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 인구가 좀 크잖아요. 2%라고 해도 800만 명입니다. 그거는 무슨 거의 서울 인구네요. 게다가 대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구, 여기는 태양,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25% 정도 합니다. 무슨 천년이었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때는 이런 과학적인 뭐 기술 같은 거 없어서. 근데 2019년인데 여러분도 어렵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있잖아요, 여러분. SNS, 페이스북 같은 거. 페이스북을 쓰다 보면 자기 관심 있는 거, 좋아하는 거 피드에서 뜨게 되잖아요. 뭐 무슨 알고리즘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싫어하는 거, 마음 안 드는 거 필터돼요. 그래서 제가 믿고 싶은 것만 강화되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점점 무식한 사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이 너무 심해서 미국 국방부에서 재난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너무 무식하고 둥둥하고 그 범죄율도 높고 전쟁 나면 큰일 날 거라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얘기 있어요. 뭐 세계 전쟁 나면 미국 사람들이 너무 둥둥해서 총을 못 잡고 지도를 못 읽으니까 뭐 야 어디서 저기 공격해! 그러면 아마 실수로 뭐 캐나다한테 가서 뭐 공격할 거야. 이런 얘기 있어요. 좀 웃기죠, 여러분. 근데 동시에 너무 슬퍼요, 여러분. 진짜 어떡해요? 이런 경우의 영어로 페이스펌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이제 미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멍청한지 좀 이해하시죠? 저는 솔직히 아직도 이해 못해요. 근데 열심히 설명해드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사람들이랑 얘기해보니까 막 저한테 미국 사람들은 왜 우리나라를 왜 이렇게 모를까? 아니면 한국은 그 정도 안 유명한가? 이렇게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니하오 인사를 받을 때 더 속상해 하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서 저도 속상해요. 절대 그런 이유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이 작아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은 좀 무식해서 그런 거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미국은 완전 아기잖아요. 미국 나라가 무슨 몇백 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문명적으로 보면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이랑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언젠가 한국만큼 발달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에 누가 뭐 한국 어딘지 모르거나 여러분들한테 인사로 뭐 니하오라고 하면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속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좀 불쌍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친근하게 I'm from Korea. In Korea we say 안녕하세요. Repeat after me. 안녕하세요. 그 사람한테 인생 처음으로 한국 경험 시켜주세요. 마치 애기한테 엄마 처음으로 가르치는 것처럼요. 아무튼 오늘 아주 오랜만에 미국 미나스로 만나서 아주 기뻤어요. 여러분도 즐겁게 보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 대한 의견, 생각, 느낌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빠잉!